잠깐만요. 네. 시간 표현은 일단 이걸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필수 개념을 두 가지를 알아야 되죠. 자, 발화시라고 하는 것과 사건시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일단 발화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전달되는 시점을 얘기합니다. 근데 발화시는 항상 우리 시간의 기준으로 보면은 항상 현재가 되고요. 알겠지? 사건시는 바로 발화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시간, 일어나는 시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건 항상 뭐가 되냐면 발화시가 되고 이 기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에 따라 시간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 이거 가지고 공부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시간이 이제 흘러가는 과정이고 그렇지? 여기에 중간에 하나 딱 그어준 다음에 여기를 발화시라고 본다면은 말을 하는 시간으로 본다면 사건시가 만약에 여기에 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언제가 되는 거죠? 현재가 되는 거죠.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현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건 언제가 되는 거냐면 과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미래 시제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과거 시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과거 시제는 특성을 먼저 볼게요. 과거 시제는 사건 시가 발화시보다 선행되는 시간.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선택지로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선행된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앞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건 시가 발화시보다 선행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됐니? 이런 경우가 바로 과거 시제라고 하고 일단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말은 선어말 어미로 뭘 사용하냐면 얘네를 사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겠지? 근데 얘네만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죠. 뭐도 사용하냐면 얘네도 사용합니다. at, us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at, ot도 사용되게 있고요. 하나 더 선어말 어미로 사용될 수 있는 건 바로 더도 있다. 알겠지?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떠냐 그랬을 때 먼저 선생님은 이 세 가지 중에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요거는 분명히 학교 시험에서도 선생님들이 페이크를 걸어서 갈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문법 공부하면 안 된다 그랬죠.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at, ot이 붙었다. 그러니까 오케이 이거 무조건 과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요소지만 이 at은 때로는 어떨 때도 사용할 수 있냐면 가까운 미래에 대한 미래를 자 뭐 할 때 추측할 때도 얘가 사용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문맥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를 하자면.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간단한 예죠. 뭐 어떤 게 되냐면 오늘 밤에 가장 많이 나오는 예죠. 잠을 다 잤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자다라고 하는 말에다가 그 다음에 아시 붙고 그 다음에 다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자 보세요. 문맥적으로 보면 과거 시제 선호말 어미를 사용했지만 과거 시제는 아니죠. 그렇지. 왜냐하면 아직 내가 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바로 미래가 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가까운 미래를 추측할 때도 이렇게 at, ot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얘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인다? 훨씬 더 과거처럼 보인다. 근데 다른 말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과거와의 무엇을 높여준다? 단절성을 높여준다. 과거와의 단절성을 높여준다라는 말로도 사용되게 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더라고 하는 거는 언제 사용되죠? 더는 어떤 의미로? 마치 내가 보거나 그 다음에 경험했던 것을 얘기해 주는 거니까 바로 회상의 형식이 굉장히 강하고요. 자, 더가 붙는 경우 이건 뭐 별건 아닌데 더가 붙는 경우에는 종결 어미가 라로 많이 사용됩니다. 다가 아니라 다더 이런 건 더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더라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알겠죠?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봅시다. 나는 어제 밥을 먹었다. 이렇게 사용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제 삼촌이 왔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어떻게? 왔었다는 와에다가 at이 붙어서 만든 말이죠. 그렇지? 요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고 민호는 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에 나타나는 관형절로 안길 때 동사에는 관형사용 어미 뭐를 사용한다? 관형사용 어미 사용하는 거죠. 여기서는 뭐를 사용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냐면 사실은 여기에서는 요거 표시 좀 해놔야겠죠.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번에는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하는 방법에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관형사형 어미로 쓰여지는 건 뭐가 있냐면요. 뭐 여기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알겠지? 관형사형 어미로 쓰는 거는 얘입니다. 이렇게 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은과 니은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죠?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은을 쓰고요. 앞에 말이 받침이 없는 경우에 니은을 쓰는 경우죠. 그 다음에 또 뭐를 쓰냐면 뭐뭐 던이라고 하는 말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알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녀석이에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 은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을 때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로 쓸 때는 뭐만 사용되냐면 동사에만 사용됩니다. 알겠지?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는 얘를 붙이면 안 돼요. 맞니? 선생님 설명이? 아니야. 틀렸지?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이다에 얘를 붙이면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얘를 붙이면 현재가 돼버려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본 그림. 그러면 과거죠. 그치? 근데 예쁜 그림. 그러면 현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 쓰여질 때는 오로지 이걸 쓰면 동사에만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를 형용사나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에 붙일 때는 얘를 쓰는 거예요. 알겠니? 예쁘던 이런 식으로 또는 학생이던 이런 식으로 붙이는데 얘는 동사 그러니까 걔네만 결합되는 게 아니라 동사에도 결합됩니다. 보던 그림. 알겠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게 관형사형 어미가 되겠고요. 자, 다음 여기 예문 볼까요? 이건 제가 먹던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먹다라고 하는 말은 뭐가 되는 거죠? 동사가 되죠? 그러니까 은도 결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던이라는 말도 붙일 수 있고요. 여기 나는 철수가 학생이던 시절이라고 했으니까 이 던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서술조사 이다에 붙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간단하죠? 현재 시제로 넘어갈게요. 현재 시제는 사건 시와 발화 시가 일치하는 시간 표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동사의 경우에는 이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바로 동사의 경우에 붙는 경우와 형용사나 이다에 붙는 경우가 서로 달라요. 선어만 어미 뭐가 붙냐? 동사에는 바로 얘네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는과 그 다음에 니은 얘네를 붙여서 쓰는 방법이죠.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 이다에 붙는 이 선어말 어미 같은 경우에는 자, 실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선어말 어미가 실현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되지 않는 실현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결합되지 않는다. 그러면 얘네들은 현재 시제로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냐면 얘는 그냥 기본형 그러니까 뭐뭐 다만 붙였을 때 그때 바로 뭐가 된다? 시제로 현재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주자면 이런 거죠. 예쁘다 이렇게 기본형만 썼잖아요. 아무것도 안 쓰고 그지?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시제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현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다음 이번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관형사형 어미를 붙여서 만드는 방법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동사에는 관형사형 어미가 뭐가 붙냐면 관형사형 어미는 바로 얘가 붙습니다. 는. 알겠지? 그리고 이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 이다라고 하는 말에 붙는 말은 얘네가 아이고 미안합니다. 관형사형 어미 얘네가 붙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헷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니? 얘가 형용사나 서술조사 이다에 붙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지? 시제가 언제가 되는 거야? 얘들아? 현재. 근데 이게 동사에 붙으면 언제가 되는 거지? 과거. 옳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저기 가는 이렇게 붙어 있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참 좋은 이렇게 붙어 있네요. 그럼 이제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 는이 붙었으니까 얘는 동사고요. 그 다음에 은이 붙었으니까 얘는 형용사구나.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지? 자, 미래 시제로 가봅시다. 미래 시제는 조금 설명할 게 좀 있겠죠, 선생님이? 자, 먼저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 시가 발화시 이후인 시간 표현. 다시 말하면 사건 시가 나중에 일어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선행된다는 말 했었잖아요. 사건 시가 발화시보다 선행이 된다. 이런 말 썼죠. 여기서 후행된다고 얘기해요.
선행과 후행.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미래 시제는 뭐 동사, 형용사 상관없습니다. 선어말 어미로 사용되는 게 get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고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관형사형 어미로 실현되는 방법이 있는데요. 관형사형 어미에 동시에 뭐를 붙인다? 우리가 배웠죠? 의존명사가 합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주자면 요겁니다. get을 사용하거나 여기에서는 니을, 겉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에도 뭐가 있냐면 안길 때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어이구 씨발. 설명이구나. 근데 이것도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는 맞아요. 그 저기 관형사의 어미는 맞아요. 알겠니? 보이니까 그냥 해버렸어. 근데 관형절로 안길 때에는 관형사형 어미 얘를 그냥 쓰여질 때가 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면 내일 갈 할 때 이 부분이에요. 니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죠. 자, 미래 시제에서 선생님이 중요한 거, 시험에 나올 확률이 되게 높은 거 하나 설명을 해주자면 바로 누구냐? 얘죠. get. 알겠지? 여러분들 이제 우리 1학년 때도 배웠었는데 이 get의 사용은 우리가 흔히 get의 사용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미래 시제일 때만 get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시제가 아닌 경우에도 get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죠. 보통. 뭐 있죠? 기억납니까? 첫째 뭐죠? 의지. get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에서 의지를 나타낼 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측. 알겠죠? 세 번째는 뭐가 되냐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이 get을 활용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세요.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실현을 하죠. 먼저 의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입니다. 화자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드러낼 텐데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시인이 되겠다.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때. 알겠니? 그때 get을 붙여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추측인, 사실 여러분들 추측과 가능성을 구분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이 지금 쓰는 문장 잘 보세요. 이거 뭘 것 같아요? 가능성일 것 같아요? 아니면 추측인 것 같아요? 추측 가능성? 자, 또 하나 볼게요. 다른 걸로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건 어떨까요, 그러면? 추측일까요? 가능성일까요? 가능성 같아요? 그 위에 거는 추측이고 밑에 거는 가능성?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혹시 이 둘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시제가 어떤데요? 밑에 거는? 정답이에요. 정확해요. get을 추측과 가능성으로 구분할 때는 현수야 그렇다고 그렇게 자신감 만만한 표정과 기분 좋았음이 표정으로 보였어. 그렇죠. 알았어, 효빈아, 알았어. 아니, 재수없진 않았어. 또 재수없다 괴롭힐 거 아니야, 효빈이가. 자, 보세요. 맞아요. 추수는, 보세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우리만 이해됐니? 그런데 이 문제를 푸는 행위는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추측이 되는 거고요. 얘는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측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짐작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가능성은요?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말 그대로인데요. 가능성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문으로 써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죠? 여기서 추수가 끝났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추수했어요, 안 했어요? 오케이, 추수했어요.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가, 이 대상 자체가 이미 뭐 됐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쓰여질 때는 추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능성의 예로 보자면 가능성 아까 얘기한 거죠. 문제를 풀 수 있겠다.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얘는 이 문제를 푸는 행위 자체가, 이 푸는 행위 자체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이제 추가적인 설명 하나 해줄게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요거 잠깐만 보세요. 개자가 붙었다고 무조건 미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집니다. 시제가. 얘 지금 언제인 것 같아요? 아직 안 됐죠? 그쵸? 그럼 얘는 언제예요? 그치, 얘는 미래예요. 됐지? 근데 추수는 이미 끝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얘는 시제로 따지면 언제일까요?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지? 그리고 얘는 언제가 되겠어요? 풀 수 있겠다. 그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get이 붙었다고 무조건 미래는 아니에요. 알겠지? 문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현재나 과거나 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보통은 이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엄매를 선택한 친구들의 한 70% 이상 틀려요. get이 붙었네? 무조건 미래구나? 학원 선생님들한테 물어볼 때도 있대요.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선생님 그러면 이건 시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잘못 가르쳐주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시제랑 상관이 없어. 그냥 의지고 가능성이고 추측이야. 틀렸어요. 의지든 추측이든 가능성이든 전부 다 시제는 존재합니다. 이해가 됐니? 근데 이제 좀 편하게 외우려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건데, 아씨, 이렇게 막 너무 이거면 메모라는 경우가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데, 의지나 가능성은요, 보통 시제가 미래일 수밖에 없어요. 의지는 보통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직 안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지? 근데 가능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어나지 않는 거에 대해 추측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미래가 될 수밖에 없죠. 보통 현재나 그 다음에 과거 시제가 나오는 건 추측하는 경우. 알겠지? 이 경우에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니? 네. 다음. 이번에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야, 여러분들 이번에 서술형 나온대요? 아직 얘기 없었죠? 그지? 만약에 서술형이 나온다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시제 표현에서는 이 부분이랑 개세 사용의 부분에 대해서 시제가 서술형으로 나올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무식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문장 하나 준 다음에 다음 중 쓰여진 시제를 모두 쓰시오. 뭐 이렇게. 알겠니? 그리고 시제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단어를 다 쓰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알겠니? 근데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학교 따라 다르겠죠. 그죠? 5명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애인이 포함 6명. 알겠지? 근데 1명은 가능성이 좀 없다고 봐요. 그 학교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이게 아름고는 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조금 주목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동작상이라는 거죠. 동작상의 개념은 뭐냐면,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난 양상. 말이 어렵죠? 우리는 모든 동작이 언제로부터 시작하냐면 과거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치? 그럼 동작상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뭐가 되느냐? 자, 과거부터 지속돼 이어진 이 행위가 현재 시점으로 왔을 때, 이어진 이 시점에 현재 시점으로 왔을 때 이것이 끝났느냐 아니면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냐를 따지는 게 바로 뭐가 된다? 동작상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진행상이라는 애 새끼가 보이죠, 그죠? 맞지? 그럼 현재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야? 계속 동작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예요. 자세가 왜 이래? 무시 회장님이야? 깜짝 놀랐어. 나 지금 중역회의하는데 내가 빔 프로젝트로 설명하는 줄 알았어. 회장님 들어주세요.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펜 들고 표시도 하고. 알겠지? 다음 완료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발화시를 기준으로 완료된 동작. 핵심이죠. 완료가 이미 끝난 동작을 말해요. 그럼 어떻게 실현하느냐? 얘네만 보면 된다는 거죠. 뭐뭐고 있다라고 하는 말과 뭐뭐 중이다라고 하는 말, 뭐뭐 아어 있다와 뭐뭐 아어 버렸다라고 하는 말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알겠니? 근데 이게 어려워서 얘기를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하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필제는 공놀이를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범수는 운동장에 앉아 있다 그러면 앉는 행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나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게 아니고 완료된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이 녀석이거든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쌤이 일단 동작상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놨는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시간 표현을 동작상이라고 하고요. 자, 나타내는 거, 이 말 기억하세요. 자, 뭘 가지고 표현하느냐? 보조용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 정확하게 말하면은 어떻게 되냐? 뭐 대표적으로 뭐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 먹고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품사를 나눠보자 그러면 어떻게 품사로 나누면 되냐면 먹이라고 하는 말이 동사가 되고요. 동사의 어간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동사의 어간이 되고 이 고라고 하는 게 뭐가 되냐면 연결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먹고 있다. 나는 밥을 먹고 있다 그러면 나는 밥을 있다가 말이 안 되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보조용언이 된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실현하느냐? 이 보조용언을 가지고 실현을 한다. 자, 이 말이 되는 거고요. 됐지? 자, 진행상과 동작상 다시 한번 볼게요. 영수는 학교에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밥을 다 먹었다, 먹어버렸다 이러면 완료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지? 그리고 또 하나 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하나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엇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과거형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무조건 뭐다? 완료다. 알겠니? 보더라 그러면 완료다. 됐지?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시험에 나오는 게 그 다음이에요. 이거. 자, 잘 보세요. 자, 여기서 뭐뭐고 있다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게 키워드인데 요 설명이에요. 사실 이 뭐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이제 설명을 한번 해준 적이 있고 아마 1학년 때 이거 배웠던 친구들도 있을 건데 뭐뭐고 있다 혹은 at이 완료된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뭐뭐고 있다는 그 경우 진행의 해석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중의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행이냐 완료냐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한번 보세요. 형은 근사한 넥타이를 지금 여기 보세요. 매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렇게 보는 건데 두 가지로 매는 행위가 지금 계속 뭐 될 수 있다는 거죠? 지속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됐니? 매는 행위가 지속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속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번엔 맨 상태. 그러면 맨 상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이미 매고 있는 행위는 뭐가 된 거예요?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는 매는 행위가 뭐 됐다? 완료가 된 상태예요. 근데 이 완료 상태가 뭐 되는 거냐면 지속되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알겠니? 그러면 첫 번째로 해석을 하면은 무슨 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진행상이야. 그렇지. 이렇게 되면 얘는 진행상이 돼버리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완료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알았지? 자, 이게 시간표야. 그러니까 시간표에서는 일단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get의 의미 또는 at의 또 다른 의미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으로 이 동작상에서는 뭐 진행상과 완료상으로 나누기는 하는데 뭐뭐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적 의미가 있다? 중의성이 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물론 기본적인 건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됐지? 자, 그러면 이번엔 피동과 사동으로 넘어갑시다. 오케이. 자, 볼게요. 피동, 사동 뭐 1학년 때는 뭐 좀 어려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별로 어려운 건 없죠. 자, 먼저 피동 표현 먼저 볼게요. 피동 표현은 주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을 뭐 하는 걸 얘기하는 거냐? 당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피동 표현의 반대 표현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죠, 얘들아? 능동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알겠지? 그래서 피동 표현과 능동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때는 얘는 동작을 당하는 거라면 얘는 동작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직접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게 능동 표현이고 또 하나 더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 뭐냐면 능동 표현일 때 능동 표현을 또는 능동 표현과 그 다음에 피동 표현 있죠?
자, 이 둘이 서로 뭐 할 수 있죠? 문장으로 바꿔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변하는 문장 성분을 기억해야 되겠죠? 예문 써야 되니?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쥐가 고양이를 잡혔다. 안 써도 문장 성분만 써주면 이해하지 않니? 물어보는 거야. 이해할 수 있어? 오케이. 자, 가자. 그럼 능동 표현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주어. 알겠지? 그 다음에 목적어. 기본입니다. 주어, 조금만 띄울게요. 목적어,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능동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를 이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어는 이렇게 바꿔볼게요. 피동으로 오면은 부사어가 되고요. 뭐 참고로 얘기하자면 이때 부사어는 필수 부사어가 돼야 됩니다. 빠지면 안 되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목적어가 피동으로 넘어오면 뭐가 되는 거죠? 주어가 돼요. 그리고 능동사가 내려오면서 이제 뭘로 바뀌게 된다? 피동사가 바뀌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뭐냐면 한 가지 알아두세요. 이따가도 내가 설명 한번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은 것 중에 하나가 피동문과 사동문을 비교해 보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찾아보라고. 근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피동과 사동을 구분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어? 아닌데요. 피동과 사동을 구분하는 제일 좋은 방법.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응? 아, 주어는 다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구분하기 좀 힘들죠. 사동에도 분명히 주어는 있을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목적어예요. 사동에는 오늘 왜 이래? 왜 그래? 왜 이렇게 잘 맞춰? 자, 원래 사동에는 목적어가 필수인데 피동에는 목적어가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해가 됐니?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목적어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피동과 사동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됐죠? 다음. 그럼 피동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얘들아, 봐봐. 이렇게 붙었지. 뭐라고 한다고? 읽어봐. 뭐라고 돼 있어? 전미사. 이희리기 대다. 이거 뭐라고? 전미사. 알겠지? 자, 그러면 얘들아, 선생님이 여기다 덮이다, 잡히다, 열리다, 안기다, 소멸다 이거 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죠? 이게 피동 표현인 거 알지? 물어볼게. 문장의 형성 방법으로 보자면 얘 뭐가 돼? 단일어야, 복합어야? 복합어가 되는 거고 얘는 합성어야, 파생어야? 파생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왜? 뭐가 붙으니까? 전미사가 붙었으니까. 진짜 아주 매우 흥분되게 중요한 거 하나 알려줄게. 알았지? 이건 진짜 많이 틀리는 거거든. 진짜로 많이 틀리는데 이거 분석해보자. 이거 꼭 기억해. 이거 내가 방송으로 찍기 싫은데 이런 거. 혜인이한테 빨리 듣고 빨리 들으라고 얘기할게. 그리고 빨리 삭제해야 돼. 알겠니? 이거 잘 봐. 아, 물론 그래도 조회수 얼마 안 돼. 지금 영상 올려놓은 것 중에 조회수가 제일 많은 게 얼마나 될 것 같아. 그래서 참고로 구독자 오늘로서 24명 됐습니다. 웃어? 비웃네? 야, 내가 말했지. 이거 말고 다른 계정 유튜브가 있는데 그거 43,300명이라니까? 그지? 그래서 최고 조회수가 많은 게 얼마일 것 같아? 오, 저 구체적인 숫자는 뭐니? 얼마일 것 같아? 30회? 너는 아빠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얼마나 될 것 같아? 내가 그런 거 일일이 확인해 보거든요. 좋아요 몇 개인지 봐요. 근데 좋아요 중에 상처받은 게 있어. 우리 아들이 얘기한 게 뭐였어? 아들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방송이니까 아들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좋아요 한 개 있는 영상이 꽤 많아요. 다 쟤래요. 맞니? 아, 다는 아니야? 아, 좋아요가 없는 것도 있으면 그럼 네가 안 본 거지? 그러니까 본 거는 다 눌렀니? 좋아요를? 좋아요 제일 많은 게 8개 있는 게 있어요. 8개. 근데 내가 이거를 이제 분석해보면 짜증이 난 거야. 왜 짜증이 났냐면 88.9% 이렇게 돼 있어요. 좋아요의 비율이. 이 얘기 무슨 얘기야?
한 명이 싫어요를 눌렀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수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9명 중에 8명은 좋아요, 1명이 싫어요잖아. 나머지는 전부 100%, 100%, 100%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굳이 싫어요를 누를 이유는 없잖아. 그치? 근데 너희들은 아니. 눈 감아. 싫어요 안 눌렀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선생님 영상을 보는 사람 중에 1명이 싫어요를 눌렀나. 근데 누군지 알 수가 없더라고. 자, 오늘부터 만약에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부터 싫어요가 나온다. 그럼 니네 6명 중에 1명이야. 알겠니? 죽여버린다. 알겠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 제일 조회수가 많은 게 몇 명이냐면 368명. 뭐를 올렸더니 많이 봤냐면 EBS 강의를 하나 올린 게 있거든. 좀 이렇게 스토리를 이렇게 시리즈로 좀 올린 게 있거든. 그게 이제 좀 조회수가 많더라고. 근데 그게 참 약간 뭐랄까 인플루언서라고 하나? 그 유튜브나 아니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유튜브나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 영상을 개인 영상을 찍어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왜 댓글과 좋아요, 조회수에 그렇게 자꾸 목숨을 거는지 조금 알 것 같아. 왜냐면 이렇게 보면서 분석한 걸 보면서 아 조금 되는구나 뭐 이렇게. 너 유튜브도 찍니? 개인 방송 아니고 혹시? 근데 왜 봐? 예원아 왜 봐? 찍니 혹시 쟤? 협찬을 받았다고? 에이 그건 진짜 못 믿겠다. 그게 존나 이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얼굴 안 나오게?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이번엔 보조 용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그지? 뭐를 붙이냐면 아, 지다나 지다. 뭐뭐게 되다. 아, 싫어, 안 돼. 이거를 분석해보면 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설명 안 했어. 먼저 깜빡했다. 어떻게 분석할래? 자, 플러스를 넣어서 해보자. 종용이 해봐. 어떻게 할래? 어? 아니, 그러니까 플러스를 넣어서 해보라고. 5 플러스 2 플러스 플러스 다 이렇게 하지, 그지? 그러면 용언의 어간이 어디까지라고 봐? 여기까지가 용언의 어간이라고 보지? 자, 틀렸어. 알겠지? 피동 표현이나 사동 표현은 진짜 중요한 거야. 니네가 그래서 단어의 형성 문제 중에 6번을 다 틀린 거야. 6번에 대부분 틀릴 때 5번에서 틀리거든? 내가 오늘 나눠준 거 말이야. 거기 보면은 거기에 여기서 피동 표현에서 어간이 어디까지냐 물어보면 여기까지가 어간이야. 다시 말하면 전미사가 붙은 이 순간까지가 어간이 되는 거야. 피동 표현의 어간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해가 됐니? 정말 중요한 거다. 여기까지가 바로 어간이 된다. 그래서 니네가 다 틀리는 거야. 그 나중에 테스트 본 거 한번 그 단어 형성 너 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6번을 설명해 버렸네. 아, 나 씨. 자, 됐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얘들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기서 보면 안기다. 어간이 어디까지가 되는 거야? 안기. 그렇지. 알겠지? 여기까지가 어간이고 얘가 어미가 되는 거야. Understand? 그럼 얘는 어디까지가 어간이야? 이 새끼 소멸과 대다 이거 나눠야지. 알았다, 새끼들아. 얘는 나눠야지. 왜냐면 대다라는 말을 쓰잖아 우리가. 안 쓰지는 않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간이 되는 거야. 명사, 용언의 어간, 용언의 어미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헷갈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보조 용언을 아어지다나 뭐뭐게 대다로 실현을 하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지? 그죠? 오케이. 여기 뭐부터 쓰 지금? 보니까 열었다라고 하는 능동사를 열리었다라고 하고 표현하는 건 여기 리를 붙여서 만드는 방법과 어지를 붙여서 만드는 방법으로 각각 했네요. 그죠? 됐지? 그리고 이름을 알아두세요. 이렇게 전미사를 붙여서 만드는 피동 표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얘들아? 무슨적 피동문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전미사를 붙이는 방법을? 또 기억이 안 나는구나. 얘를 파생적 피동문이라고 얘기하고요.
왜냐면 파생어로 만드니까 파생적인 거야. 그냥 외울 때 편하죠. 얘를 피동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조용언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죠. 그지? 이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통사적 피동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사적 피동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름만 좀 더 기억을 하시고. 자, 우리 피동 표현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죠. 그치? 피동 표현을 잘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피동 전미사에다가 어지다라고 하는 요 통사적 피동문, 보조용언을 함께 결합한 경우. 이런 걸 무슨 피동이라고 합니까? 기억나니? 이중피동. 이중피동은 올바른 문법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랬죠? 이건 비문법적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 이 보였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잘 쓴 거지만 얘를 이렇게 쓰면 잘못된 거죠. 보여졌다 이렇게 쓰면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다. 알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동표현으로 넘어갈게요. 자, 사동표현은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다른 주체에게 어떤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사동표현이라고 하죠. 그럼 사동표현도 역시 문장 성분이 중요한데 한 가지 시키는 걸 동작을 시키는 걸 나타내죠. 그럼 사동표현의 반대말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동, 표, 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 한 가지 질문. 그럼 피동 표현의 반대말과 이동 표현의 반대말인 능동과 사동 표현의 반대말인 주동 두 개는 뭐가 다를까요? 자, 지금 물어보는 거는 이름은 달라요, 확실히. 그지? 능동과 주동이란 이름 다르죠? 문법적인 요소로 뭐가 다를까요? 둘은. 되게 중요한 건데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 건데 그냥 피동의 반대말이고 사동의 반대말인 것 뿐인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능동과 주동은 어떻다? 같은 문장이다. 그것만 다르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사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동을 사동으로 변화시켰을 때 문장 성분의 변화가 좀 일어납니다. 가볼게요. 먼저 주동 표현입니다. 주동 표현과 그 다음에 사동 표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각각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문장 성분 먼저 알려줄게요. 주동 표현은 주어. 조금 띄우세요. 알겠지? 그 다음에 목적어. 그리고 주동사를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주동 표현에 없던, 다시 말하면 얘는 주동 표현은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동작을 시키는 대상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키는 대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동 표현으로 오면. 그러면 없던 주어가 생겨요. 여기선 없던 주어가. 왜냐면 시키는 사람이 생겨야 되니까. 알겠지? 그리고 이 주어가 내려오면서 뭘로 바뀌게 되는 걸까요? 부사어로 바뀝니다. 물론 이때 부사어 무슨 부사어 얘들아? 필수 부사어. 그렇지. 필수 부사어가 되고요. 목적어는 그대로 내려와서 뭐가 되느냐? 목적어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 목적어가 중요하다고. 왜? 목적어가 왜냐면 여기에 보면 이제 이따가도 보겠지만 이희릭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건 피동에도 붙는 말이거든. 그럼 이게 사동이냐 피동이냐를 구분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은 목적어가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있으면 사동 없으면 피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동사가 이렇게 내려오면 얘가 뭐가 된다? 이제 사동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실현하는 방법 가볼게요. 전미사 붙이는 방법 있죠, 그죠? 맞지? 그럼 얘를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요? 아까 이희리기가 붙으면 파생적 피동문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럼 이름이 뭘까요? 파생적 사동문. 그렇지. 사동문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보조용언이 붙는 걸 뭐라고 할까요? 통사적 사동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고 전미사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높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죠? 단어의 형성상으로
파생어가 되는 거죠. 얘들아, 이제 정신 차려봐. 지금 아직 2개가 더 남았어. 부정표현과 인용표현. 아니, 해야 되는데 그건 금방 끝나. 진짜 쉬워.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지, 의미를 잘 이해 못해서 그렇지 금방 끝나. 알겠지? 근데 이거 설명하려면 되게 힘들어. 안과 못의 차이. 알겠지? 오케이? 됐니? 이거 일단 설명하려면 힘들어.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어디까지가 어간이야? 높이다. 높이까지가 어간이야. 헷갈리면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되다처럼 식기다를 붙여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겠지?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좀 다른 거는 뭐냐면 명사에다가 전미사가 붙은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알았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뭐뭐게 하다라고 하는 말을 실현해서 얘기합니다. 울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의자가 높다라고 하는 걸 의자를 높였다, 높게 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동문에서 주목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사동문은 뭐냐면 이 녀석 뭐뭐게 하다 말이에요. 알겠지? 사동사 표현 중에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사동사예요, 아니에요? 지금 사동문이에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그러니까 누가 입었죠? 아이가 입었죠? 누가 시켰죠? 엄마가. 이건 사동문이 맞아요. 아이로 하여금 옷을 입게 한 게 엄마기 때문에 주어인 엄마가 시킨 거거든요. 써줄까? 요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이제 구분해 보면 입다라고 하는 말에 히를 붙였죠. 그치? 그런 다음에 엇을 붙이고 다를 붙였어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절대 피동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사동사예요. 이해가 됐니?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씹히는 씹힌 된다. 입히는 방법 있잖아요. 이 방법이 2가지가 있거든요. 엄마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입힐까요? 그렇지. 자, 엄마로 보는 거야. 엄마가 이 입히는 행위를 주어가 첫 번째 행위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직접 가서 입혀주는 행위를 하는 거죠. 알겠니? 2번째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입어. 말로 입어 했을 때 아이가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 한다? 말로 하는 거예요. 구분이 되니? 했을 때 이렇게 행위로 보여주는 사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사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말로써 하는 거. 그러니까 옷을 입히는 행위를 엄마가 하면 직접 사동이고 옷을 입는 걸 아이가 하게 되면 엄마에 의해서 아이가 하게 되면 바로 간접 사동이 된다. 이렇게.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걸 잘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배웠던 문법 요소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개념도 있지만 1학년 때 우리가 언급되지 않은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선생님들도 그걸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뭘로 나올 확률이 높아? 문제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죠. 1학년 때랑 똑같이 가르쳐서 시험에 내게 되면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책에다가 쓰지 않고 선생님이 다 일일이 써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내가 이렇게 일일이 써준 것들을 잘 보면은 내가 그동안 문법에서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닌데 잘 몰랐던 것들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니까 요거 잘 정리하세요. 알겠지? 이해가 됐니? 오케이. 자, 부정표현 갑시다. 어렵지 않아. 부정표현 너무 쉬워. 그렇죠? 자, 부정표현은 말 그대로 긍정에 대하여 언어 내용의 의미를 부정하는 겁니다. 알겠지? 근데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안과 못. 이건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어떤 겁니까? 안은 뭐가 부족한 거라면 의지의 부족이고요. 그 다음에 못이라고 하는 말은 능력의 부족이 됩니다. 이해가 됐지? 여러분들은 애인을 안 사귀는 거야, 못 사귀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예원아, 안 사귀는 거야? 너 남자친구 생겼다 그랬지? 아니. 효빈이는 안 사귀는 거야, 못 사귀는 거야? 우리 다른 친구가 얘기해 볼까요? 종영아 어떻게 생각하니? 그쵸, 효빈이 안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썸남 존나 깔아놓고 어장에 물고기 꽉 채워놓고 안 사귀는 거야. 왜? 효빈이는 뭐가 되니까? 능력이 되니까. 갑자기 기분 좋아졌죠, 그죠? 그치? 됐니? 오케이. 우리마 여자친구 없잖아. 혹시 있니? 너는 왜 여자친구 없어 근데? 아니 나는 우리미 보면은 좀 이상한 게 잘생겼잖아. 효빈아 어때? 좀 잘생긴 것 같지? 하지마. 아 효림이 좀 어때? 예원이 우리미 아니? 모르지. 자, 얼굴 봐봐. 괜찮아. 예원 얼굴. 고개 들어 이 새끼야. 예원이가 봐야 되잖아. 내가 오늘 커플하나 또 만들 수도 있어. 예원이 왜 이상 써 이 새끼야. 예원 얼굴 봐봐. 이제 빨리 봐. 오케이. 잘생겼어 안 잘생겼어? 잘생겼지 그지? 오케이. 우리미는 안 사귀는 거야 못 사귀는 거야? 그러니까 효빈이는 안 사귀는 거? 능력은 되는데 안 사귀는 거? 근데 우리미는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구분할 수 있겠지? 얘들아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그거야. 공부가 있잖아. 이건 진짜 정말 많은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공부를 못하는 게 있을까? 그러니까 공부에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게 있을까? 근데 이게 엄연히 말하면 선생님들은 맨날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그런 거 없어! 공부는 의지야! 안 하는 거야!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못하는 게 있을 수는 있어. 상대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솔직하게 말하면 정말 공부라는 그런 능력 있잖아. 그거를 선천적으로 존나 진화론 쪽으로 존나 타고난 새끼들이 있어. 진짜 그런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입시생이 한 학년에 한 50만 된다고 했을 때 그런 학생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오, 구체적인 액수는 뭐니? 그 4명이라는 구체적인. 그런 학생이 진짜 몇 명이 되냐면 10명도 안 돼. 사실 그런 학생들은 우리의 경쟁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적어도 고등 국어, 그러니까 국어란다. 고등에서 대학 대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능력의 차이는 아주 미세하게 있어. 없다고는 안 했다, 있어. 왜냐면 같은 걸 외워도 빨리 외우는 새끼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 이해를 해도 빨리 이해되는 새끼와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거든. 근데 그러면 이렇게 못이라고 하는 능력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느냐? 어떤 애는 이길 수 없냐면 타고났어. 근데 노력도 해. 이런 개새끼. 이런 애는 절대 못 잡아. 죽어도 못 잡아. 얘네들은 저기 안드로메다에서 혼자 놀아야 돼. 됐니? 근데 그런 학생이 많을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아주 미세한 차이 속에서 노력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나는 성적이 안 나오지? 또는 나는 왜 공부가 안 되지? 라고 했을 때 일단 돌이켜 보는 건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가 아니라 나는 그 못함을 극복하기 위해 얼만큼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했냐를 고민해야 돼. 알겠니? 혹시 나는 남들 잘 거 충분히 자고 핸드폰 볼 거 충분히 보고 혹시 내가 못한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반성. 알겠니? 그러니까 강렬한 의지를 가지면 우리 대입에서의 공부는 어느 정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니? 아까 말했잖아. 타고났는데 노력하지 않은 새끼들이 이런 새끼 못 잡는다니까. 근데 얼마 안 돼. 왜냐면 아직 아이들이기 때문에 약간 타고난 애들이 노력을 덜 해. 조금만 노력해도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누구나 그 갭차는 공부에 대한 갭차는 나는데 노력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공부는 사실은 못한다의 범위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있긴 있는데 안 한다의 범위가 더 큰 것뿐인 거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알겠지?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 봤을 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얘들아 이런 건 이제 짤로 만들어가지고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훌륭한 말, 선생님의 명언 뭐 이런 거, 그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도 있어. 사실은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아. 선생님도 보면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 공부처럼 고민하는 게 있거든. 근데 어떤 사람 너무 쉽게 하는 것처럼 보여. 그럼 너무 기분이 나빠. 같은 일을 하는데.
그지? 근데 예전에는 아유 나는 왜 그럴까 막 이렇게 맨날 고민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아직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하면서 그러냐면 집에서 선생님도 가끔 가다가 뭐 영화 같은 거 멍 때리고 볼 때가 있거든.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멍 때리고 볼 때가 있어. 집에서. 유튜브 켜놓고 그냥. 요즘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백종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보는데 백종원 욕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런 걸 막 보면서 멍하니 있을 때가 있거든. 그 멍하니 있을 때 그 사람들은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느낌? 이런 거. 자,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치? 자, 사용하는 방법은 짧은 형태로 쓰는 방법이 있고 긴 형태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 둘 다 똑같아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품사가 좀 중요합니다. 이렇게 쓰면 품사가 뭘까요? 부사예요. 근데 얘가 무엇을 나타내는 부사죠? 어떤 의미 나타내는 부사예요? 부정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부른다? 부정부사라고 불러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부정부사라고 쓰겠죠? 그지?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어떨까요? 뭐뭐지. 이거는 뭐가 될까? 품사로 따져봅시다. 얘는 뭐 어미야. 근데 뒤에 문장과 연결해주죠. 뒤에와 연결해주잖아. 그래서 얘는 무슨 어미? 연결어미가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지? 그리고 아니 어간이 되는 거고 선어말 어미와 종결 어미가 이렇게 붙어 있다. 됐니?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단 요게 좀 의미가 있는데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요것도 이제 조금만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인데 명령문이나 청유문으로 못 바꿔요, 얘네들은. 해볼까요? 가지 않자, 가지 않아라. 이상하지? 마찬가지입니다. 가지 못, 이거 말이 이상한데. 가지 못하자, 가지 못해라. 이상하죠, 그죠? 얘네들은 둘 다 청유형이나 뭐가 될 수가 없다? 명령문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거를 부정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얘를 활용해서 쓰는 방법이에요. 말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 바로 부정문과 명령문과 청유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명령문이죠. 학교에 가지 말자 이건 청유문이 됩니다. 알겠지? 이게 바로 부정 표현이 되겠고요. 자, 와 우리 길었다. 개념 의문부터 지금까지 쭉 달려왔는데 선생님이 강의하면서 제일 뿌듯한 시간이야 진짜. 문법을 끝내면 너무 좋아요. 마지막이죠. 인용 표현입니다. 알겠지? 자, 인용 표현 한번 가보자.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을 끌어다가 쓰는 표현이야. 맞죠? 근데 두 가지 방법, 이거는 다 알잖아.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죠? 직접 가져오는 방법과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죠. 구분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직접 인용은 뭘 사용해? 큰 따옴표 사용하고 조사, 조사다. 헷갈리면 안 돼. 이거 뭐라고? 이거 조사다 알았지? 라고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간접 인용은 큰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를 붙인다? 고를 붙여. 알겠니? 요런 식으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간접 인용은요, 직접 인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직접 인용은 간접 인용으로 바꿀 수 있어요. 알겠니? 그런데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시제나 지칭하는 대명사가 바뀌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면 예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갑시다. 나는 어제 철수가 나는 영화를 봤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 됐지? 요 문장만 가자. 뒤에는 쓸 필요 없죠. 이게 지금 직접 인용이에요? 간접 인용이에요? 큰 따옴표 있고 라고 붙었잖아. 그럼 직접 인용이죠? 간접 인용으로 바꿔볼게요. 나는 이거 어떻게 바꾸면 돼? 철수가 나는이라고 돼 있죠? 이것도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빼버리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 철수가 영화를
봤다고 말을 들었다. 이렇게 바꾸면 돼요. 알겠니? 이해가 됐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요소들이. 그러니까 지칭하는 말을 빼거나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이죠. 사실은 여기다가 오늘이라고 하는 말을 넣으면 이것도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뀌어야 돼? 간접인용으로 오면 어제로 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시제가 변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자, 여기까지가 현대 문법의 전